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일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던 베스트 명언 3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명언들을 한 번에 다 듣지 못하셔도 삶이 지치거나 시간적 여유가 생기실 때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하루 명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과의 교류가 점점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친구나 지인들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친구들도 결국 각자의 길을 가고 나만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지요. 내 삶의 의미이자 보물이었던 자식들도 자기 가정을 꾸리면서 나와 함께 있는 시간도 적어지기 마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외로움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괴롭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외로움을 선택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면 외로움은 공포로 변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혼자 살아도 항상 행복하고 웃는 사람들을 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가면서도 외로움을 이겨내고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은퇴 이후의 삶이 두렵고 중년의 삶이 힘들게만 보인다면 오늘 법륜 스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힘이 될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허전하고 외롭다고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앞으로 더욱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째, 외로움을 견디는 걸 연습하세요. 혹시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 남성은 혼자 남는 것이, 여성들은 돈이 부족한 것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대답했습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움 감정을 피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강하게 다가오고 자신을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해결하려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혼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괴로움이 쌓입니다. 그래서 결국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추운 겨울에도 꺾이지 않는 나뭇가지처럼 곱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스럽게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외로움이라면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은 고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지만 고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로움은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고독은 낭만적인 한편의 시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술에 취해 잊으려 하지만 고독은 술에 취해 추억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와 내 인생의 주체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법칙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과의 관계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과 성미가 나쁘면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틀어져서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기보다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자신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지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내면에 힘이 생길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장점보다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갈등도 자주 생깁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관심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시는가요?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말에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아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회하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은 분명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공감과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만 살피려 하면 진심이 없어 보일 수 있고 자신의 기분만 표현하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라면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열린 시각으로 살아가며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은 창의력과 탐구심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에 활력과 의미를 줍니다. 특히 호기심은 인생의 원동력이며 자신의 성장을 돕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으면 노화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무슨 일이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보상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어떤 100세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늘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넷째, 타인보단 자기 스스로에게 의존하세요. 여러분이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친해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나의 행복을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면 외로움을 느끼고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타인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 의존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활용하고 혼자서도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인생의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의존하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먼저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열어주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과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혼자서도 편안하고 행복할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화는 당신이 바라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길 혼자가 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혼자가 되는 것은 자신과 친구가 되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면서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시나요? 저는 근래에 들어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우리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지닌 힘은 위대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만큼 독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벼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인간관계를 망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는 일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깝고 편한 사이일수록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친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편안함과 조심스러움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도 다 잃고 마음의 상처만 받는 인간관계를 초래할 것입니다.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떨지 고민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을 적게 해서 손해보는 경우는 많이 없으나
말을 많이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는 많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가 남들한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5가지 말과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법륜 스님과 여러 현인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각색한 뒤 제 개인적 견해를 덧붙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 명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변 사람과 돈으로는 절대 엮이지 마세요. 돈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에 관해서는 조금이라도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자신이 금전적으로 조금 여유롭다면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베푸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이 그 돈을 갚지 못한다고 해도 감정 상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계를 한 번에 잃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조금 빌리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래, 내 생각이 그렇구나 하고 수긍하는 사람보다 섭섭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면 상대방 또한 자신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성인이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정중하게 거절하세요.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친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과 행동은 부드럽게 하되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지만 차갑거나 무례하게 하면 안 됩니다.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은 인간관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둘째, 남들에게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남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자랑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제 주변에는 자기가 최근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닌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나이에 이 정도 벌었으면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평균 연봉 얼마 정도 받냐며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그 돈 자랑을 한 친구에게 맛있는 밥 한 끼 대접해라. 내가 상황이 정말 힘든데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냐는 연락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이유 없이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는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가 엄청난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은 뒤로 그 친구는 세상과 인간관계에 회의감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자랑하면 안 되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비관적인 반응만 보일까? 그런데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이며 자랑의 끝은 좋았던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의 어떤 면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혼자서 속으로 만족하면 되지 왜 굳이 남들 앞에서 내세워야 할까요? 자랑은 과시욕의 일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과시한다는 것은 내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반응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해서 운 좋게 큰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면 남들은 이 사람이 돈이 많으니 나에게 많이 베풀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유 있는 사람보다 여유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상대방도 내가 준 정보를 잘 활용할 뿐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니 나에게 이 정도는 베풀 수 있겠구나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고 비난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분들은 자랑을 할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일찍이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걸 택하셨을 것입니다. 돈 자랑을 하면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집니다. 친구들은 내가 부유한 삶을 사는 걸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내 의도와는 다르게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슬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친구의 자랑에 좋게 반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얼마나 친구에게 배려심 있는 행동을 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기쁜 감정에 심취해서 자신의 자랑만 늘어놓으면 내 의도와는 다르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랑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남을 배려하기 싫다면 나중에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걸 감내하시고 그게 싫으시면 혼자서만 자랑하면 됩니다. 셋째, 계산적인 태도로 남을 대하지 마세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고르고 버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 나와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존중해야 합니다. 타인과 마주치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할 때는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이나 긍정적인 말을 해주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경청하여 질문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와 관련된 동아리나 모임에 참여하면 같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들을 만날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남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이야말로 순전히 타인을 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행동입니다. 봉사활동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함께 일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쉽게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계산적인 태도로 친구를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나를 떠나갈 것입니다. 친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연락을 자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러 가자고 말해보세요. 나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소중히 대하는 것이 좋은 친구가 되는 비결입니다. 넷째, 타인의 비밀을 듣게 된다면 나 혼자만 알고 있으세요. 다른 사람의 비밀은 절대 입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때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분명 나를 신뢰하고 감정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나에게 비밀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은 가슴속에 깊숙이 간직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근질거리는 내 입을 간수하지 못하여 튀어나온 한마디로 인해 친구도 잃고 나의 모든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뢰를 쌓아 올리려면 최소 10배나 더 힘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 범한 죄는 결국 나에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필요 없는 이런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으로 말씀하실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말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충동적으로 내뱉은 말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들어준다. 그런데 막상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충동적이었을까 생각이 드신 적 없으신가요? 생각을 정리하고 천천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듣는 사람이 편합니다. 둘째로, 말에 신뢰감이 생겨 다른 사람이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강연하는 것을 몇 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 중에 대부분 얘기를 빨리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말을 빠르게 하면 당신의 모습이 조급하거나 상황이 힘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얘기하면 상대방도 당신의 제안을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당신의 설득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말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하시어 타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다섯째, 나의 비밀을 남들에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나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이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그 비밀이 여기저기에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 엄청난 회의감이 들고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타인에게 실망하고 분노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소중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닌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비밀을 타인에게 발설한 자신의 입을 비난해야 할까요? 비밀은 내 입을 떠난 순간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비밀을 말했을 때는 너무 답답하고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그랬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비밀을 말한 것은 순전히 내 의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란 걸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이가 좋은 절친 혹은 가족도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거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인정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털어놓기 전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내가 이 비밀을 털어놓으면 내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비밀이 유출되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밀을 털어놓기는 쉽지만 그 후에 따라오는 것들은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영상에 나온 5가지 조언을 다 들으시고 난 뒤에 구독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 역시 그랬지만 아마 많은 분이 이 조언들을 지키면서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위의 조언을 따르면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이 들 때마다 위의 말씀들을 떠올리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 10가지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내 친한 절친이나 가족이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말은 한번 내뱉으면 절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남에게 좋은 말을 하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기운이 전파되어서 밝은 사회를 구축하는 디딤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올 명언 10가지를 끝까지 경청하시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이 원하는 꿈과 목표를 남들에게 말하는 걸 삼가라. 여러분은 현재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나요?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본 적이 있나요? 꿈과 목표를 확실히 정해서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매일 그 꿈을 향해 정진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꿈과 목표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꿈과 목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꿈과 목표를 이룰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물길은 하나인데 사공이 많아서 각자 자기 실력을 뽐내며 명령하고 개입하다 보니
결국 원하는 곳에 도착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매 순간 결정과 책임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결심한 꿈과 목표를 말하고 그것에 대한 칭찬을 듣게 되면 그 순간에 꿈과 목표를 이뤘을 때와 같은 도파민과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꿈과 목표를 이루지 못했는데도 우리의 뇌는 꿈과 목표를 이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루고 싶은 큰 꿈과 목표가 있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그 꿈과 목표를 다 성취하고 난 뒤에 남들에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째, 자신의 선행을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속담과 비슷하게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시의 뜻은 은혜를 넉넉히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넉넉히 베풀면 그 복은 배가 되어서 내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복을 내가 받지 못하면 내 후손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베푼 후에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재물이나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 말로 남을 위로하거나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또한 남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몸으로 돕거나 눈빛으로 호의를 표현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매일 밥과 술을 얻어먹던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지갑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매번 밥을 얻어먹던 친구가 어쩔 수 없이 내게 밥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항상 얻어먹던 그 친구는 자기가 밥을 사줬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 눈에 거만해 보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행은 말하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베풀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베풀었으니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베풀매 태도입니다. 셋째, 남에게 나의 흠을 털어놓지 말라. 완벽함은 신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흠은 아무한테도 드러내지 말고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으세요. 내 문제뿐 아니라 가족의 비밀이나 친구의 고민, 회사나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말을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만 알고 있어야 해.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은 분들이 여럿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은 내 입을 나가는 순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에 친구에게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면서 만약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그 친구를 비방하곤 합니다. 이제부터 친구를 비방하는 것을 그만두시고 자신의 입을 먼저 탓하세요. 내 입에서 나온 나의 흠은 다른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순간 더 큰 고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넷째, 남들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말라. 여러분의 재산은 얼마나 되시나요? 금전적으로 부유한 분도 있으시겠지만 재산이 넉넉한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고 살 길이 막막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자식의 사업에 넣었다가 날리고 친구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고 보증을 섰다가 돈을 잃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그런데도 돈으로 뽐내고 싶다면 적어도 내가 가진 돈의 1%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것도 못하시겠으면
절대 자기 재력을 남들에게 과시하지 마세요. 돈은 삶에 필요한 도구이지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바르게 쓰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저축하고 바르게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집착하거나 탐욕스럽게 되면 오히려 돈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다른 사람의 신념과 철학을 존중하라. 우리는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그들의 철학에 관해 묻는다면 100개의 다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철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철학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남의 철학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 말은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께 드리는 충고입니다. 아이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식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철학은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철학은 자신이 직접 탐구하고 경험하고 학습하면서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존중해 주세요. 여섯째, 가족의 사생활을 들춰내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모두 자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녀의 일기장이나 다이어리를 몰래 열어보신 적 있나요? 그런 행동을 하셨다면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해도 사생활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그 비밀은 반드시 지킵니다. 어떤 한 부모님은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아이가 가지고 있던 고민에 대해 먼저 말했더니 친밀감이 사라지고 문제가 더 악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아이의 일기장을 몰래 보았지만 결국 아이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고 본인만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모르는 게 약입니다. 아이들도 자기의 생각이 있으니 아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부닥치면 부모님께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모든 비밀과 사생활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째,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비밀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잊어버리세요. 그 비밀은 나를 믿는 친구가 괴로운 마음에 나에게 말해줬을 것입니다. 비밀을 말해주면서 친구는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상황을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친구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부디 그 비밀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다스러운 내 입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상처 주면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여덟째, 내 약점을 남들에게 노출하지 말라.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을 남에게 드러내는 것은 내 삶을 그 사람의 손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가슴 아픈 사실이지만 내가 마주하는 고민과 상처,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을 내 친구 10명에게 말하면 8명은 앞에서는 나와 같이 슬퍼하고 동정해 주지만 뒤에서는 내 아픔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쟁취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8명의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라 해도 말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스스로 원인을 파악하고 책을 읽고 명상하고 운동을 통해 육체를 단련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약해 보여도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홉째, 과거를 잊고 현재와 미래를 살아라. 과거에 받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혹시 과거의 결정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요? 상처와 후회가 가슴에 남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나요? 아니면 더
그렇게 슬프고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와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나 후회를 계속 생각하면 마음이 상하고 현재나 미래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가 자신의 존재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열째,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과시하지 말라.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은퇴하고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즐기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혹은 직업에서 쌓은 일부 기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능 기부로 나누어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요. 그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거나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보았다면 조용히 다가가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 재능을 기부하면 상대방은 크게 감사할 것이고 본인도 뿌듯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능을 기부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만족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재능을 남들이 먼저 칭찬해 줄 때 진정으로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위의 명언들을 듣고 저는 법륜 스님의 말씀 중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타인도 나처럼 사는 게 힘들었구나 생각해보세요 라는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이 명언은 우리가 자신의 입장만 고집하고 남을 비난하거나 비교하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남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